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PIP라던가 화면 크기를 그 비디오 월 기능이 안 됐었는데 VW3620에서는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 노란색 선이 모니터 간의 경계 베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3개의 소스 화면이 있죠. in1A, in1B, in1C 이런 식으로 3개가 있는데 소스 in1A 그 1번 제일 첫 번째 저 소스 화면이 표시되는 면적을 이런 식으로 늘리고 모니터 경계 사이에 걸치도록 배치할 수가 있고요. 소스 2번하고 3번은 저런 식으로 서로 겹쳐서 표시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크로핑 기능이라고 이제 자르기 뭐 이런 기능인데 소스 화면에서 중요한 부분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렇게 입력으로 들어오는 소스 화면에 좀 불필요한 부분이나 잘라내서 표시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크로핑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 P4 애프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내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고, 이것도 기존 비디오 매트릭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던 기능입니다. 또 기존 그 저희 비디오 매트릭스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죠. 멀티뷰 기능도 지원을 하는데요. 모니터 한 대, 즉 출력 한 개에서 여러 개의 입력 화면을 분할해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VM 제품에서는 지원이 안 돼서 소스랑 그 비디오 매트릭스 사이에 CM1284 같은 멀티뷰 제품을 추가로 설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유용한 기능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VW3620의 멀티뷰는 최대 1개의 출력 1개에 최대 16개의 입력 화면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 아웃풋 1번에 인풋 1부터 16까지를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기존 그 모듈형 매트릭스랑 동일한 기능인데 비디오 월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VW3620에 연결된 다수 모니터들을 서로 다른 공간에 분배해서 나눠서 설치를 했을 때 사용자가 헷갈리거나 권한이 없는 구역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여러 구역에 나눠서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 월들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이나 화면만 송출하는 중계기가 아닌 사용자 목적과 기호에 맞게 디스플레이를 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웹 GUI나 USB 메모리에 원하는 배경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렇게 배경 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월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VM1600A, VM3200, VM3250 이 3가지 제품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품 본체에 필요한 입출력 수만큼의 슬롯만 삽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스나 디스플레이 수량이 늘어나면 그때 그냥 슬롯만 추가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낭비를 막을 수 있고요. 현재는 4K HDMI 입출력 슬롯인 VW784, 입력은 이제 VW784를 최대 7장, 그리고 HDMI 출력 슬롯인 VW884는 최대 5장까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최대 트루 4K까지 지원을 하고 프레임 싱크 기능을 지원해서 화면이 찢어지거나 뒤틀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각 소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HDMI 출력 포트를 지원하고 웹GUI, RS232, 텔넷 등으로 VW3620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그 소스 입력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분할 화면 포트는 VM51616H 같은 제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양한 LED 디스플레이와 호환된다고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건 VW3620이 LED 디스플레이로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HDMI VW3620의 HDMI 출력이 LED 컨트롤러 장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호환성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LED 디스플레이에 직접 연결돼서 호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계기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계기는 당연히 LED 디스플레이랑 호환이 되는 거니까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LED 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해 VW3620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LED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LED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 장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웹GUI를 통해서 사용자가 쉽게 장비를 설정 및 관리할 수 있고 전원 이중화를 지원해서 중단 없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VW362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기술부로 혹은 PM 영업부서로 A10 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술 이슈인데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이슈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VP2021에 무선으로는 최대 8명, 랜 연결로는 최대 20명까지 접속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무선이라는 거는 VP2021의 자체 무선 신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랜 연결이라고 하면 VP2021 후면에 이더넷 포트에 공유기를 연결해서 그 공유기를 타고 유선으로 이제 접속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VP2021하고 공유기 사이가 유선이고 공유기의 와이파이를 잡는 거는 이제 무선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거고요. VP2021에 직접 그 무선 신호로 들어가면 8명까지 원격 접속이 되고 VP2021에 유선으로 연결된 공유기의 와이파이를 잡으면 20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20명이 모두 접속하면 좀 퍼포먼스적인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IR 리모컨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 IR 리모컨이 최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까지 그 신호가 전송이 되는지 그 리모컨 신호가 전송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5m 이내에서 리모컨 조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다만 이 거리는 수신기와 리모컨 사이에 아무런 간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거리니까 실제로 정말 이게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장비를 데모 받아서 실제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게 가장 좋고요. US3311에 서비스 프로 7 화면 출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US3311에서는 모니터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트 전환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눌러서 레인 모드를 그러니까 각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 모드별로 지원하는 해상도나 주사율 그리고 USB 버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US3311에서 화면 문제가 발생하면 포트 전환 버튼을 3초 동안 이제 길게 눌러서 레인 모드를 바꾼 다음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용어. 오늘 기술 용어 첫 번째는 해상도인데 디스플레이 표현력의 세밀함 정도를 뜻하고 화면이 표시하는 가로 세로 픽셀 개수로 표현되는 이런 스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의 화면이라도 픽셀 수가 많을수록 그 화면이 좀 더 촘촘하게 많은 픽셀로 구성이 되니까 더 선명하고 정밀하게 표현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기술 용어는 POH, Power over HDBaseT입니다. 이거는 단일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서 최대 100m까지 데이터 신호와 함께 DC 전원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HDBaseT로 이제 전원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을 하고요. 현재 POH가 지원되는 저희 연장기는 VE2812PR, VE1801AUST, VE3912T, VE2812AUST, VE2812AT,
VE1812, VE802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POH를 쓸 때 주의사항은 POH 구성에서 보통 송신기에는 전원 어댑터가 연결이 되고 송신기에서 보내주는 POH 전원으로 수신기가 구동이 돼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수신기의 그러니까 송신기에는 전원 어댑터가 꼭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신기에 어댑터 연결하고 수신기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고, 다만 VE2812PR 이라는 수신기만 POH 송신기로 전원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신기에는 어댑터 연결이 되는데 송신기에는 어댑터 연결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수신기를 VE2812PR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2812PR이 송신기로 정확히는 이제 POH를 지원하는 연장기의 그 송신기로 전원을 보내줄 수 있고요. 만약에 수신기, 송신기 양쪽 다 POH 전원 어댑터 연결이 안 돼서 POH로 전원 공급해야 된다. 그러면 VE44PB라는 이 파워 인젝터를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교육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또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혹시나 소속하고 성함 남겨주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써주시고요. 다음 달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